자, 이제 표현 평균에 관련된 이제 문제 풀이법을 설명해 줄 거야. 잘 보시면 유형의 맵인데 첫 번째는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으로 가는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표본 평균의 분포를 설명할 거야. 자, 첫 번째는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 구간, 요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 현재 이 과정의 가장 주 목표는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이에요. 종류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규 분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야. 그러니까 현재 이산 확률 분포가 뜨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산 확률 분포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산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라.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산 확률 분포표 작성.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묻는 건 x하고 px를 줄 거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x1, p1, x2, p2 해서 나중에 가면 xn, p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토탈 확률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모평균을 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모분산을 구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임의 추출 크기 n이야 라고 설명하죠. 이거는 이제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n이 2보다 같거나 크다를 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표본 평균의 내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X바에 관한 분포들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요게 PX바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구나. 그럼 여기는 X바 1, X바 2, X바 3 해서 어디까지? X바 N까지. 토탈 확률은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확률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컨셉은 PX바가 얼마일 때 요 값을 구해오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모 집단의 분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의 값을 가져오시면 돼요. 방금 전 봤던 개념 강의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평균값 가져와 라고 설명하면 이 집단을 갖고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평균을 가지고 그 값을 대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X바에 대한 분산 가져와 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집단의 분산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해라? n분의 1을 해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 나온다? 바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건 시그마 x바가 뭐지? 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특히나 1번의 과정을 하려면 반드시 이산확률 분포표 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조건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문. 그리고 여기가 바로 구하는 값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 과정 책에다가 업데이트해서 꼭 기록을 남겨주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문제 1번, 2번, 3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필을 하나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문제 한번 보죠. 쓱 지우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느냐. 현재 보다시피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줬어요. 뭘 모르죠? 그러면 A, B를 몰라요. 그러면 조건문 첫 번째가 확률의 총합이다. 확률 총합은 얼마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다 라고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정리해보면 6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1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것은 6분의 5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세요. 하나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X제곱이 얼마다? 3분의 16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각각을 제곱하고 곱해주는데 맨 처음에는 0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가 2의 제곱 곱하기 A 4의 제곱 곱하기 B 이것은 3분의 16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0이고요. 여기는 4A 더하기 16B는 3분의 16이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립할 거 생각한다면 4로 약분했을 때 A 더하기 4B는 3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요거를 살짝 연립해 주세요. 아래에서 위 걸 빼면 3B는 이게 되겠죠? 여기는 6분의 8이니까 빼주시면 6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B는 6분의 1, 그러면 A는 6분의 4야. 이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살짝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6분의 4,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하는 값이 뭐야? Vx바야. 그러면 두 번째는 Vx바가 얼마야? 라고 묻죠. 근데 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미 추출한 크기 20이야 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미 추출한 크기 20이라는 건 결국 20분의 1을 해주고 모집단의 분산값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Vx가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X에 대한 제곱, 그것의 평균을 구한 후 실제 평균에 관한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3분의 16이라고 이미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평균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평균이란 이렇게 되는 거죠. 모평균은 위아래 곱해주면 되니까 맨 처음에 0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6분의 4, 그 다음에 4 곱하기 6분의 1이다. 정리하시면 6분의 8 더하기 4니까 12. 그러면 이것은 2다. 이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을 빼주세요. 이 되는 겁니다. 3분의, 그러면 여기는 4니까 3분의 얼마야? 12. 그러면 이것은 3분의 4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값은 20분의 1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준다면 현재 이 값은 15분의 1이야 라는 정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실제 시험을 줄 때 쉽게 낸다면 반드시 이산 확률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그 표현 평균의 내용을 질문할 거다. 그때는 모집단의 이 이산 확률 분포표를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없으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작년도 이제 문제 9월달 모평이에요. 현재 문제 보니까 1부터 6까지 적혀져 있는 자연수가 하나씩 6장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이렇게 살짝 상황을 그림을 표시해주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의 카드가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달라는 얘기야. 이런 행동을 몇 번? 4번 반복이에요. 자, 바로 뭐예요? 복원 추출이죠?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짜리야? 4구나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크기가 4구나. 자, 그랬을 때 Px바가 4분의 11이 나올 때 P분의 Q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모집단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숫자 카드가 현재 여기가 1, 2, 3, 4, 5, 6이야. 토탈 확률은 1이고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px바, 즉 x바에 대한 확률을 물었으니까 요거 가져와 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얼마 나와야 돼? 4분의 11일 때의 이 확률 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문제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 그럼 요 값을 지금 구해달라는 거구나 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px바가 4분의 1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야? 4번 했는데 각각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변량이, 변수가 현재 x1, x2, x3, x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4분의 11. 그러면 x1, x2, x바 1, x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x바 1, x바 2, x바 3, x바 4 요것의 합은 1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가져와 이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전체 확률은 각각의 이제 숫자가 나올 텐데 이게 11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최소값을 한번 적어볼게요. 경우의 수를 만약 1, 1, 1로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1이 최대로 많이 나오면 몇 번 나올까? 그러면 4번 나올 수는 없잖아. 근데 3번까지 나오면 8이 돼요. 3이 되죠. 3이 되면 여기가 8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죠. 예, 그러면 이거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1이 3번 나올 수는 없다. 그러면 최대값은 1이 몇 번? 2번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 남죠? 두 수의 합이 결국 a 플러스 b가 9가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하나는 3, 6.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배열할 거야. 꼭 얘가 1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 1, 3, 6이 나와도 다시 한번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순서는 중요치 않고 경험, 쉽게 해서 내용이 뭐가 다를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 6. 그 다음에 얼마 있어요? 4, 5. 그러면 점점 갈수록 오른쪽에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 5죠. 그러면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1, 4, 5까지 있겠구나. 그러면 1, 1, 5, 4가 되면 어차피 이 내용과 겹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이 2번 나올 수 있는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몇 번 나온다? 한 번만 나올 거야. 1이 한 번만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랭킹은 누구야? 2가 나오겠지? 그러면 2가 2번 나오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가 2번 나오면 얼마 나옵니까? 아, 이거 5가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다 얼마 나오는데? 6 나오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2가 한 번만 나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최소값이 얼마다? 3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3이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2는 합이 3이니까 우리가 두 수의 합이 이번에 8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3, 5가 있겠고 또 뭐가 있죠? 1, 2, 4, 4가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에 수를 하나씩 2가 2번 나온다, 2가 한 번 나온다 시리즈 끝낸 거예요. 그러면 2가 한 번 나오는 시리즈는 이걸로 끝. 그리고 또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싹 올려주면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이 나왔고 2가 한 번만 나오자. 그럼 2가 한 번만 나오는 시도 끝났어. 그 다음에는 얼마니? 그러면 3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면 3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합쳐서 4가 나왔으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오니? 7 나와야 돼. 그러면 3이 맥시멈으로 나오면 2번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 얼마야? 3, 4. 그쵸? 3, 4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1, 3, 3, 4. 이런 식으로. 좋아요. 이거 바뀌는 건 의미 없죠.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1, 4면 어떻게 돼? 하는데 1, 4가 돼버리면 여기는 전부 4, 4로 깔려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3 시리즈가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다. 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가 2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맨 앞에가 2가 나온다면 2를 최대한 많이 깔자. 그러면 2가 3번이야. 그러면 6이니까 여기 얼마 나온다? 5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2가 3번. 그러니까 1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2가 3번 나오면 5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2가 2번 나오는 시리즈는 어때? 라고 하면 3, 4가 있겠죠. 요 합이 7 나오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2, 3이 나오면 어떡할까? 2가 3번, 2번, 1번 나오는 거야. 2가 한 번 나오면 그 다음 수는 3. 그럼 합쳐서 5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 나와야 한다? 바로 6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33이 나오겠구나. 이게 되겠죠. 아, 그러면 2, 3, 3, 3 이게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만약 또 내가 2, 4를 적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이 왼쪽이라 했으니까 4가 나오면 여기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죠. 아, 그러면 4, 4, 4 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11이 안 나오니까 안 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 3, 3, 3, 2, 4 시리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섯 번째 3 시리즈는 어떨까? 그러면 최소값이 3이라는 얘기는 미니멈을 깔아도 어차피 12가 나오니까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배열해 볼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4팩토리알, 2팩토리알, 12가지. 4팩토리알, 2팩토리알, 여기도 12가지. 이게 되는 거죠. 1, 2, 2, 6이야. 그럼 여기도 계산하지 않아도 12가지. 여기는 1, 2, 3, 5네 라고 하면 4, 3, 2, 1. 아, 4팩토리알이니까 정리하시면 4, 3, 2, 1 곱하시면 24가지다.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그럼 요거와 똑같이 4팩, 2팩이면 12가지가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12가지. 여기는 4팩, 3팩이니까 4가지. 여기 12가지, 여기 4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쫙 되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내 수압이 11이야 라고 하면 바로 수형도라는 과정을 잊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씩이니까 정리해주면 6의 4승이 깔릴 거고요. 그러면 그 경우가 어떻게 나오도 어차피 첫 번째가 1 나오면 6분의 1. 이거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깔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는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그리고 24 더하기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 12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4다. 이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6의 4승이 나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얼마다? 72. 6 곱하기 12는 72. 그리고 24가 한 번이죠. 자, 썼고요. 그럼 나머지가 뭐야? 요거 합쳐서 8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6의 4승분에 얼마 나온다? 바로 104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104가 나왔고 6666을 깔아보자. 그러면 2, 5, 10, 2는 4. 그럼 여기는 2, 3은 6. 그럼 다시 한번 약분하면 26이다. 라고 하면 2, 3은 6. 다시 한번 나눠주면 1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3, 27 곱하기 6을 해주면 6, 7에 42, 6이 12. 그럼 여기는 바로 160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의 정답은 얼마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175라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난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9월 모평에서 최고 난이도인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알고 나면은 별거 아닌데 모르면 상당히 당황했을 문제다. 그리고 30번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꽤 걸리니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적어가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냐? n이 20,5의 제곱이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나한테 모평균이 얼마다? 20이다. 분산은 25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나는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x바 플러스 시그마 x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니 이 값은 20입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요 분산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현재 이 값에서 여기는 16이 나올 거고 여기는 25에 대한 루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분의 5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0 더하기 4분의 5는 4분의 85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번 문제는 상당히 꽤 어려웠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복습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성분포에 관련된 표현평균 정리가 끝났고요. 바로 연결해서 이제 정규분포에 관련된 매핑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